요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얘기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책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도서관의 나라 일본과 서점의 나라 한국이 어떻게 책으로 지역을 되살리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 하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름 위에도 도서관이 있을까요? 네, 진짜 있습니다. 바로 일본 시코쿠의 유수아라초라는 도시예요. 해발 1455m 고원지대에 있어서 이름도 정말 시적이죠? 구름 위의 도서관. 여긴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켄고가 설계했는데 그 지역 나무를 듬뿍 써서 정말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준다고 해요. 아니, 이 도서관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개관하고 나서요, 이 작은 마을에 딱 하나 있는 호텔의 숙박객 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40%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외딴 시골 마을에 얼마나 큰 활기가 생겼는지 감이 오시죠? 관광객이 몰리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까지 하면서 거의 소멸 직전이었던 마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유사라초의 성공은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도서관 경제학이라는 현상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도서관이 어떻게 지역을 살리는 엔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침체에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공공도서관 수는 1995년부터 2021년 사이에 오히려 1000개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공공시설들은 다 줄어드는 판에 왜 유독 도서관만 이렇게 계속 늘어난 걸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도서관이 더 이상 그냥 도서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곳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주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사업을 지원하는 거점이 되고 심지어는 육아시설이나 관광 안내소 역할까지 해내는 그런 다목적 공간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일본 도서관의 바뀐 철학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하세요, 음식물 반입 금지, 이런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빼고는 다 해도 괜찮아요 하는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커피도 마시고 심지어 도시락도 까먹을 수 있는 우리 집 거실 같은 그런 활기찬 공간으로 바뀐 거, 이게 바로 성공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도서관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동안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쓸쓸히 사라져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책 산업의 또 다른 한 축, 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2004년에 2만 개가 넘었던 일본의 서점이요, 20년도 안 돼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11,000여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도서관이 늘어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화면에 보이는 이 도넛 차트를 좀 보세요.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 무려 26%, 그러니까 4곳 중 한 곳에는 서점이 아예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무서점 지자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니까요. 이렇게 동네 서점들이 사라지는 문제로 머리를 싸매던 일본이 눈을 돌리기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동네 서점들을 되살리는 데 성공하면서 아주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도서점가제. 이걸로 대형 온라인 서점과의 출혈 경쟁을 막아서 동네 서점들이 버틸 힘을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 공공도서관이 책을 살 때 우리 지역 서점에서 먼저 사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정부기관이 체계적으로 지원 사격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두 나라의 차이가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죠. 한국은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업 생태계를 지켜준 반면에 일본은 이걸 시장 경쟁에 그냥 맡겨뒀다가 뒤늦게서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한국의 사회를 열심히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뜨거운 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도서관 때문에 서점이 망하는 거 아니냐는 아주 오래된 논쟁 말입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질문을 좀 더 직접적으로 던져볼게요. 우리 모두를 위한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이 정말로 우리 동네 서점들을 문 닫게 만드는 적일까요? 이 문제는 특히 일본 출판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어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서 도서관 사서들은 정말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출판사나 작가들이 도서관은 공짜 책 대여점이나 다름없다. 베스트셀러를 너무 많이 사서 책 판매를 방해한다고 비판하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아니 인기 있는 책 한 권 빌리려는데 왜 2년이나 기다려야 하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출판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 데이터를 까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도서관 수는 늘었죠. 하지만 도서관 한 곳당 책을 사는 데 쓰는 예산, 즉 도서 구입비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도서관이 무작정 책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한 교수가 직접 나섰습니다. 2019년 니혼대학의 오바 히로유키 교수가 신간 600종을 대상으로 도서관이 책을 한 권 살 때 실제 서점 판매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주 정밀하게 추적 분석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나온 연구 결과, 그 결론을 단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6.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본 전국의 모든 도서관을 합쳐서 어떤 신간을 딱 한 권 더 샀을 때 그 책의 1년 전체 판매량은 고작 6권 줄어드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도서관 때문에 서점이 망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었던 거죠. 바로 이 6이라는 숫자가요. 이 오랜 논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도서관과 서점을 적이냐 동지냐 하는 낡은 프레임으로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두 나라는 서로에게 아주 좋은 거울이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보면서 도서관 같은 공공공간을 저렇게 지역을 살리는 심장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고요. 반대로 일본은 한국을 보면서 정부 정책을 통해 사라져가는 동네 서점 같은 문화 인프라를 이렇게 지켜낼 수 있구나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도서관의 나라 일본과 서점의 나라 한국. 이름은 다르지만 두 나라 모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의 열쇠를 하나씩 쥐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사회 속에서 책, 그리고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공간들은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일본과 한국의 이야기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